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달에 들어서 종목 개편이 서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지난달 제약바이오와 HBM, 반도체 소부장을 중심으로 코스닥의 주요 종목들이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면 이번 달은 식음료와 원전, 철강, 자동차 부품, 그리고 조선 기자재 등 제조산업 기반의 코스피 주요 종목들이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화장품 관련주들은 코스닥이 있음에도 지금 2개월째 상승 랠리를 멈추지 않고 있어서 정말 대단한 상황인데요. 현재 6월 19일 수요일 장 마감 직후 기준으로 볼 때 이번 주 남은 이틀과 다음 주 일주일간 초집중해야 하는 종목들 빠르게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살펴볼 종목은 자율주행 관련차 종목으로 라이콤입니다. 현재 차트는 240일 기준 일봉 차트이고요. 이렇게 1년 기준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전체적으로 현재 주가가 얼마나 높은 고점에 와 있는지 이렇게 확인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주식 매매 하시는 분들 잘 아시죠? 신고가 영역에서 추가 상승을 더 기대해 볼 가능성이 커지는데 여기서 지지저항선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지난해 9월, 10월경 큰 상승이 한번 있었는데요. 여기에 있는 상단의 윗꼬리 부분 지지선을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다시 이렇게 최근 기준으로 확대해서 보니까 지난해 가을에 만들어졌던 저항선 검정색 라인을 확실하게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이렇게 나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장대 양봉의 하단 부분에서 음봉이 만들어졌는데요. 매매 마크를 지어보면 더 잘 보이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오늘 캔들 모양은 아랫꼬리가 5일선을 지지받고 캔들의 하단 몸통 부분은 3일선을 지지받은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괜찮은 위치에 놓여 있어서 저는 현재 종가에 진입한 상황이고요. 다소 위험해 보이는 구간이 있기는 하죠. 바로 이 아랫부분에 있는 갭입니다. 그래서 라이콤은 이 갭을 기준으로 갭 상단에서 바로 상승, 아니면 갭이 만들어진 내부에서 주가가 횡보하다가 상승, 마지막 시나리오는 갭 아래로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빠른 손절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세 가지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지켜보면서 관찰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으로 추가 상승을 한 번 더 기대해보는 위치에 있어서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서 차트를 한번 살펴봤고요. 두 번째로 살펴볼 종목 삼천당제약입니다. 삼천당제약도 차트를 보니까 또 약간 마음이 아픈데요. 지난 월요일 종가에 진입했다가 어제 매도하면서 대략 8.6% 정도 수익을 챙겼는데요. 하지만 제가 매도하고 나서 오늘까지 이렇게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삼천당제약도 정말 대단한 상승인데요. 어제 오늘 상승했던 종목들의 특징이 모두 현재 갭을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지금 보시면 어제 캔들과 오늘 캔들 사이에 이렇게 갭이 위치해 있는데요. 이런 종목들은 앞서 보셨던 라이콤과 같이 매매 전략을 세 가지로 항상 보셔야 합니다. 먼저 갭 상단에서 바로 상승하는 경우, 그리고 또 갭 내부에서 횡보하다가 상승, 아니면 갭 아래로 이탈하면서 주가가 바로 하락하는 경우죠. 그래서 이후의 흐름을 잘 지켜보면서 대응이 필요하겠지만 어제 오늘의 차트 모양만 본다면 이번 주 후반 또는 다음 주에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난 4월에 만들어진 이 고점 라인 보이시죠? 고점의 상단과 현재 위치를 비교해 보면 아주 절묘한 위치에서 갭 중간에 지지 라인이 형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데이 트레이딩이나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 이런 종목은 놓치면 안 될 것 같고요. 현재 제약 바이오 관련 종목 중에서는 가장 흐름이 좋아 보여서 차트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 DK락입니다. DK락도 제가 여러 번 언급되었던 종목 같은데요. 자율주행차 관련 종목인데 은근히 끈기 있게 주가의 흐름을 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놓치지 않고 이런 매매를 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지난 3월 중순에 보이는 이 윗꼬리 상단, 잠깐 슈팅이 나왔던 십자도지의 상단이죠. 주가가 이런 위치에 도달할 때 아주 좋은 매수 포인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6월 초에 이미 두 번이나 매매했던 내용은 지난 영상에서 한번 설명을 했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번 주에 또 같은 위치에서 매수하고 매도하면서 현재 수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오늘도 매수를 한 상황이고요. 내일 지켜봐야 하겠지만 현재 종가 상황만으로도 대략 4.7% 정도 현재 수익 구간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후의 주가 흐름을 본다 그러면 만원 라인대에 있는 이 기준선, 여기를 기준으로 반등을 하면 제일 이상적인 시나리오가 될 것이고요. 아래로 떨어진다 그러면 손절을 하면서 종목을 탈출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차트를 볼 때 보조지표에만 의존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런 종목은 매수로 진입하기에 좀 주저하게 되는데요.
아래에 있는 MACD를 한번 보시면 데드크로스가 발생하고 나서 보조지표가 아래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RSI의 시그널 라인도 방향은 현재 아래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죠. 다소 위험해 보이기는 한데 이동평균선 모양을 보면 또 상황이 약간 다릅니다.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하고 있는 이 라인을 보시면 주가가 하락을 하다가 정확하게 20일 이평선에 지지하면서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그런 위치에 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차트를 볼 때 보조지표와 이평선 중간에서 경중을 굳이 가려보자면 이동평균선에 조금 더 무게를 싣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보조지표를 참고해서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면 금상첨화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이동평균선의 흐름만 확실하다면 종목에 진입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차트를 바라볼 때 제가 우선순위로 가지는 첫 번째는 지지저항선, 그리고 나서 이동평균선을 보고요. 마지막에 보조지표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 DK락은 지지저항선과 이동평균선이 모두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다시 신규로 종목에 진입해서 홀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 주 남은 이틀과 다음 주까지 여러분들도 한번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로 살펴볼 종목 보겠습니다. 대주전자재료인데요. 대주전자재료도 지난 월요일 바닥에 있는 십자도지 아랫부분에서 진입했다가 어제 아주 운 좋게 고점 부근에서 매도를 하면서 대략 7% 정도 수익을 챙겼는데요. 현재 여기도 보시면 오늘자 기준으로 수요일이죠. 종가 부근에 현재 진입을 해 있는 상황입니다.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현재 아주 안 좋은데요. 그 와중에 나홀로 상승을 하고 있는 두 종목이 있습니다. 전고체 관련 종목으로 대주전자재료와 덕산데코피아인데요. 덕산데코피아의 차트를 잠깐만 보겠습니다. 이 두 종목의 흐름은 짝꿍 흐름으로 봐야 하는데요. 덕산데코피아도 6월 초부터 계속 상승을 보여지다가 3일 정도 하락하다가 오늘 반등을 하면서 큰 상승을 보여주었죠. 그런데 다시 대주전자재료 차트로 돌아가 보면 5월 말 6월 초 비슷한 상황으로 가다가 하락, 그리고 여기는 아직 상승이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덕산데코피아만 믿고 이 종목 무조건 진입을 한 것일까요? 당연히 그러면 안 되겠죠. 여기 자세히 지난 4일 동안의 주가 흐름을 보면 아주 비슷한 위치에서 가격대가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로 14만 3천원 부근인데요. 4일 동안 현재 이 부근에서 이렇게 지지를 받았다는 것은 고점에서 새로 형성된 지지 라인으로 봐도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마지막에 발생했던 장대 양봉의 중간 지점대입니다. 그래서 대주전자재료 현재 아주 높은 고점에 와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여기 14만 3천원을 기준으로 주가가 다시 반등을 하는지 아니면 결국 하락으로 이탈을 하는지 잘 살펴보면서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은데요. 저는 현재 오늘 종가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상승에 베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일과 모레 어떻게 흘러가는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다음 종목 현대글로비스 살펴보겠습니다. 현대글로비스는 먼저 240일 기준으로 차트를 좀 크게 해서 볼까요? 전체적으로 보면 지난 1년 동안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면서 박스권 내에서 파동을 만들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동안 주가가 큰 변화 없이 움직이고 있었는데요. 바로 이번 주에 들어서면서 갑자기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고요. 다시 한번 90일로 확대해 보겠습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이었네요. 아주 이례적인 경우로 주가가 20일 이평선 아래에 있을 때 매수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정도 홀드하고 났다가 어제 매도하면서 대략 6% 정도 수익을 챙겼는데요. 역시 제가 매도하고 나니까 어떤가요? 이렇게 추가 상승이 아주 크게 나온 상황이죠. 하지만 현대글로비스는 이제 상승을 시작하는 초입이라서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은데 여기도 자세히 보면 제가 알려드렸던 팁이 하나 눈에 보이죠? 차트 화면상 왼쪽에 보면 지난 3월 초 이렇게 잠깐 슈팅이 나오면서 아주 긴 윗꼬리의 상단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기도 이 윗꼬리 상단 부분 오른쪽으로 쭉 그어 볼게요. 대략 20만 5천원 정도 되겠네요. 그렇다면 이후에 주가가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저는 현재 이 주가가 다시 바닥으로 떨어져서 이 부분에 올 때 바로 20만 5천원 상단 부분이죠. 여기에 주가가 도달하면 적극적으로 종목에 진입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노려볼 예정입니다. 특히나 현대글로비스는 코스피 종목이어서 이번 달 코스피의 흐름이 아주 좋은 상황인데요. 더욱더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서 차트를 살펴봤습니다. 코스피 관련 종목으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오늘 흐름이 아주 좋았던 철강 소형주 중에서 넥스틸 종목 차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차트 흐름을 보면 이달 초 6월 5일쯤 엄청난 상승이 나왔고요. 며칠 횡보하는 듯 하다가 이렇게 갑자기 빠지고 오늘 다시 엄청난 상승이 나왔습니다. 전형적으로 상승형 N자 패턴인데요. 일반적으로 하락하는 N자 패턴이 이렇게 만들어지면 전고점이 이전의 전고점보다 낮아지고
또 현재 주가가 전저점을 이렇게 이탈한다 그러면 아주 안 좋은 흐름으로 가겠지만 반대로 흐르는 경우에는 정말 좋은 것이죠. 여기 보시면 오늘 만들어진 장대 양봉이 전고점을 완전히 돌파한 상황이고요. 이전에 만들어졌던 저점 그리고 최근에 만들어진 저점이 이렇게 점점 올라가는 상황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철강주를 살펴보면 넥스틸 뿐만이 아니라 대동스틸이나 하이스틸도 이런 상승형 N자를 만들면서 아주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소형 철강주 종목 중에서 대장은 넥스틸로 보여져서 저는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잠깐 매매 내역을 보시면 지난 월요일 종가에 진입했다가 어제 주가가 잠깐 떨어졌었는데요. 오늘 대략 6% 부분에서 매도하면서 종목을 탈출했는데 여기도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매도하고 나서 결국은 상한가로 이렇게 현재 마무리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주가의 흐름을 보면 상한가를 간 종목이 다음날은 다시 약간 하락을 하고 이후에 눌림목을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넥스틸은 두 개의 눌림목 구간이 보이는데요. 첫 번째는 9,500원 부근에서 만들어진 이 갭 부근까지 주가가 떨어지는지 아니면 1,500원 라인이죠. 전고점에 있던 이 부근에서 주가가 다시 지지를 받으면서 아래로 내려오다가 반등하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 봤던 현대글로비스와 같이 넥스틸도 코스피 종목이어서 주가의 탄력이 힘없이 빠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소형 철강주들은 변동성이 커서 길게 보기는 위험할 수 있겠지만 이달 말까지는 단기적으로 계속 관찰해야 하는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LG전자인데요. LG전자 차트의 흐름을 보면 지난 5월에서 6월 초까지는 아주 흐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6월 초가 되면서 하루도 쉬지 않고 2주 넘게 주가가 급하게 빠졌죠. 그러다가 또 갑자기 이렇게 큰 상승이 나온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240일 주가를 한번 볼까요? LG전자는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 하나인데 정말 오랜 기간 박스권을 이렇게 만들고 있었죠. 그리고 현재 박스의 상단 부분을 돌파하려고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차트상으로 보면 오늘 종가가 정말 중요한 위치에 와 있는데요. 바로 이 장기간의 박스권 상단 저항선 이 부분을 어떻게 돌파하는가가 앞으로 주가 행보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현재 추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몇 가지 신호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주가를 크게 해서 볼게요. 자, 우선 20일 이동평균선인데요. 주황색 선 제가 노란색으로 칠하고 있는 이 부분입니다. 주가가 잠시 20일 이평선 아래로 내려왔다가 현재 오늘자 기준으로 3일선, 5일선, 그리고 20일선이 골든크로스 정배열을 만든 상황이고요. 또 단기적으로 있었던 전고점 라인의 저항선, 현재 이 저항선을 보기 좋게 돌파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에 있는 보조지표를 볼까요? RSI가 시그널을 돌파하면서 골든크로스가 나왔고 오늘자 기준으로 MACD도 골든크로스가 나왔습니다. 장기간 긴 박스권을 만들다가 대상승을 만들기 위한 초입 단계에서 전형적으로 나오는 패턴인데요. 저도 현재 아주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매매를 했다가 저도 어렵게 탈출을 했는데요. 잠깐 매매 내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5월 말 장대 양봉이 나왔던 상단 부근에서 이렇게 종목에 진입하고 바로 물려버린 상황이었죠. 그리고 나서 하루 이틀 간격으로 4번에 걸쳐서 이렇게 분할 매수를 진행했다가 바로 오늘이죠. 대략 3% 부근에서 종목을 탈출한 상황입니다. LG전자는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아직 넘어야 될 산이 하나 있어서 종목을 계속 보유하지 않고 매도를 했는데요. 바로 이 넘어야 될 산은 전고점 부분인 이 부분입니다. 11만 2,500원 라인인데요. 이 라인을 돌파하는 양봉이 나와야 이후에 대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눌림목이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이 11만 2,500원 위에서 눌림목이 만들어지다가 상승이 나오면 대상승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부터 저점에서 꾸준히 종목을 매집하고 보유할 수 있겠지만 LG전자 같은 종목은 정말 천천히 흐르는 종목이어서 앞으로 얼마나 바닥 횡보가 길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초기 진입은 상승을 확인하고 나서 이후에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최근에 이렇게 LG전자처럼 약간 마음고생을 하면서 탈출한 종목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BH 종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5월달 WWDC 애플의 컨퍼런스 때문에 아주 큰 상승을 보여주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며칠 횡보를 하고 있는 듯 하다가 실제 막상 미국에서 컨퍼런스가 하고 나서 별 큰 내용이 없다라는 소식에 엄청난 하락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또 새로운 뉴스가 나온 것이죠. 챗GPT 오픈 AI와 협력이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다라는 소식에 다시 주가가 제자리로 올라왔고요. 그리고 나서 다음날 다시 하락, 그리고 오늘 또 상승을 했습니다. 차트 모양만 보면 정말 지저분하게 주가가 흘러갔는데요. 제가 매매한 내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 매매도 깔끔한 상황은 아닌데요. 먼저 크게 세 부분으로 매매가 진행됐었고요. 처음에는 상승 이후 하락하다가 잠깐 횡보하는 구간에서 눌림목 매매로 접근해서 괜찮은 수익을 챙겼는데요. 이후에 대담하게 큰 하락이 나왔을 때 바닥 부근에서 매수하고 그 다음 매도하면서 여기까지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3, 4일 정도 지난주와 이번주에 분할 매수를 하면서 바닥에서 종목을 매집하기는 했지만 사실 마음이 아주 불편했고요. 다행스럽게 어제 큰 상승이 나와서 BH는 목표 수익으로 매도 청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우선 제 매매 내역으로 본다면 첫 번째 박스, 바로 이 부분에서는 괜찮은 매매 타점으로 아주 전략적으로 접근했다라고 본다면 이번 주에 진행했던 매매는 사실 아주 리스크가 큰 매매 상황이었죠. 애플이 실망을 저버리지 않을 거라는 기대감으로 종목을 진입했는데 역시 이런 전략적이지 않은 매매는 매매를 진행하는 동안에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동평균선 위치 때문인데요. 지우고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가능하면 20일 이평선 아래로 주가가 내려올 때 매매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요. 제가 최근에 매매했던 타점들이 모두 20일 이평선 아래에서 진행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다시 한번 이번에 교훈을 느꼈는데요. 어떠한 환경에서도 가능하다면 주가가 20일 이평선 위에 있을 때 매매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물론 이번에 매매를 하면서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이전에 있던 과거 내역입니다. 여기 4월 말에 있었던 주가 흐름 패턴을 한번 보실까요? 주가가 20일 이평선을 타고 흐르다가 잠깐 이렇게 내려왔다가 결국 큰 상승으로 이렇게 반등을 하면서 주가를 한 단계 높일 수 있는데요. 이번에도 같은 맥락으로 흐름을 한번 본다면 큰 상승이 일어나고 나서 횡보를 하다가 주가가 잠시 이렇게 바닥으로 내려왔고요. 20일 이평선을 돌파하면서 다시 제자리로 올라온 상황입니다. 이번에도 20일 이평선을 돌파하고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매매를 진행했었는데 역시 제 매매 스타일상 20일 이평선 아래에서 매매는 생각보다 쉽지는 않았습니다. 아무튼 BH 종목 현재 주가 위치 상만으로만 본다 그러면 나쁘지는 않죠. 우선 20일 이평선을 돌파한 것은 맞고요. 검정색 선인 5일 이동평균선이 20일 이평선과 골든크로스가 임박한 상황이고 만약 골든크로스가 나온다 그러면 3일선, 5일선, 21선 정배열이 만들어진 상황이겠죠. 그리고 아래에 보시면 MACD 보조지표가 시그널과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RSI는 이미 골든크로스가 나와버렸네요. 저는 BH 종목도 아까 봤던 LG전자와 비슷한 전략으로 접근하려고 하는데요. 바로 이 26,000원 라인입니다. 여기를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나서 주가가 26,000원 위에서 눌림목을 새로 만든다 그러면 이후에 신규로 다시 한번 진입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한번 전략을 세워보시고요. 실제 주가가 여러분의 전략과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비교해보면서 차트 분석해보는 것도 좋은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대략 10개, 11개 정도 주요 종목을 살펴봤는데요. 6월달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오늘 알려드린 종목 자세히 한번 관찰해보면서 좋은 타점 진입으로 큰 수익 내는 6월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